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썰이 사람들의 흥미를 끌곤 합니다. 여기에는 유령, 초자연적 현상,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제가 길게 하나의 공포썰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여름밤 친구들과 함께 경험했던 소름 끼치는 사건입니다. 당시 우리는 대학교 2학년이었고 종강 후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의 한 작은 산간 마을이었는데 조용하고 자연이 아름다워 힐링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을 외곽에 자리 자분한 오래된 민박집을 빌렸습니다. 그곳은 한때 인기 있던 숙소였으나 몇 년 전부터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도착한 기념으로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글거리는 고기 냄새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저물고 달빛이 산속을 비출 때쯤 우리는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친구 한 명과 같은 방을 쓰기로 했고 나머지 친구들도 2명씩 방을 나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갔을 무렵 깊은 잠에 들지 못하던 저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치 누군가 창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겠거니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풀벌레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심스럽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방에 있던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말수가 적고 감이 예민한 한 친구는 밤새 이상한 기운이 맴돌았다고 했습니다. 우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그날 계획된 하이킹을 위해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우리는 우연히 마을의 한 노인과 만났습니다. 노인은 우리가 묵고 있는 민박집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곳에 관련된 소문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몇 년 전 그곳에 묵던 한 가족이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에 우리는 소름이 돋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우리는 한 방에 모여 자기도 했습니다. 잠들기 전 우리는 긴장을 풀기 위해 재미 삼아 윷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윷을 던질 때마다 이상하게도 윷씨도 맛나오곤 했습니다. 처음엔 웃고 넘겼지만 반복되자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밤중이었기에 방문할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을 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복도 끝에는 어슴푸레한 그림자가 쓰러져 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리는 서로에게 안심하려 했지만 그날 밤은 모두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그곳을 떠났습니다. 마을을 빠져나오며 다시 만난 노인은 우리가 경험한 일을 듣고는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집엔 아직도 원혼이 남아있는 게 분명하구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일찍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그곳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싸늘해지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몇 년이 지나도록 자주 회자되는 그 여름밤의 공포썰입니다. 지금도 친구들과 모일 때면 가끔 화제로 떠올라 등골이 서늘해지곤 하지요.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대학 기숙사에서 홀로 남아 있었다. 방은 5개의 침대가 있는 널찍한 구조였지만 방 친구들은 모두 주말을 맞아 집에 갔기 때문에 나 혼자서 지내게 되었다. 처음엔 혼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시간이 늦어질수록 적막감이 나를 덮쳐왔다. 계속해서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창밖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나 바람 소리 하나하나가 신경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던 중이었다. 멀리서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이불을 킥하고 일어났지만 주변은 여전히 적막했다. 이 상황이 이상하게 다가왔지만 그냥 바람 때문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한심시키며 다시 침대에 눕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문이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분명히 기숙사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는데 그 웃음소리는 어린아이의 목소리 같았다. 소리는 점점 또렷해지며 나에게 가까워지는 듯 했다. 나는 온몸이 긴장된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위를 살폈다.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고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해보니 새벽 2시였다. 이 괴상한 시간에 누가 장난을 치는 것일까? 나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거실을 확인해 보았지만 거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비어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숙사에 다른 층으로 내려갔다. 복도 불은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고 주위는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휙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어떤 인기척도 없었다. 나는 점점 불안감에 휩싸였다. 설마 이 기숙사에 귀신이라도 있는 것일까? 그때 내 전화가 울렸다. 미지의 번호였다. 두려운 마음에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러나 상대방은 아무 말이 없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나는 다시 한번 여보세요? 라고 물었지만 그대로 끊겨버렸다. 그 순간 등이 오싹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통화를 확인하니 수신 번호는 이 건물의 번호였던 것이다. 놀란 마음에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새벽 3시였다. 손 없는 날이라고 했던가.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기 시작했다. 조금 진정된 상태에서 책을 읽기로 하면서 책장을 넘기려던 순간 종이가 찢어진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에 있던 책 모든 페이지 의 중앙이 정확하게 찢어져 있었다. 내 가슴은 마치 천둥처럼 쿵쾅거렸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버틸 수 없었던 나는 밖으로 뛰쳐나가기로 결심했고 방문을 열려 하는 순간 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문은 잠긴 채로 열리지 않았다. 나는 점점 공포에 질려갔고 발밑에서 갑자기 차가운 손이 감각되어 본능적으로 발을 뺐다. 도와줘. 아주 희미한 소리가 발치에서 들렸다. 나는 두려움에 휩싸여 소리를 질렀고 문을 향해 몸통 박치기를 하며 깨어나기를 애썼다. 이 상황이 꿈이길 바랐지만 모든 것이 실제였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서 기숙사 창문으로 몸을 날리려는 순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잠에서 깬 나는 땀에 젖은 채로 침대에 있었다. 모든 것이 꿈이었나 싶었지만 방문 근처에는 작은 손바닥에 찍힌 먼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핸드폰을 다시 확인해보니 그 미지의 번호는 저장도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기숙사에서 홀로 남는 일이 없도록 조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은 잊혀졌지만 가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지금도 심장이 뛰는 소리를 멈출 수 없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의 외딴 곳에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다. 이곳은 수십 년 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던 장소였다. 마을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이 집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고 저택 주변은 항상 싸늘하고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다. 이 저택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몇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기괴한 사건들이 이어져 온 곳이었다. 이 저택의 소유주는 한때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부와 명성은 갑작스러운 비극적인 사건으로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들의 어린 딸이 어느 날 밤 사라졌고 몇 주 후에 저택 근처의 숲에서 발견되었다. 그 사건 이후로 저택은 버려졌고 가문도 마을을 떠났다고 전해진다. 시간이 지나 저택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대학생 무리들이 이 저택을 탐험해 보기로 했다. 도시에서 자란 그들은 유령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공포체험을 즐기며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플래시를 들고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은 외관에서부터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벽은 갈라지고 페인트는 벗겨졌으며 창문은 지저분하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들이 현관문을 열고 저택 안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목조 계단과 삐걱거리는 바닥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먼저 저택의 각 방을 둘러보면서 어떤 것이 숨겨져 있을지 기대했다. 하지만 모든 방은 먼지투성이의 가구들과 거미줄로 가득할 뿐 아무것도 특별한 것은 없었다. 재미가 반감되려던 찰나 한 친구가 2층 끝자락에 있는 닫힌 방문을 발견했다. 다른 문들과는 달리 이 문은 잠겨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들은 어떻게든 문을 열기 위해 힘을 합쳤다. 여러 시도 끝에 결국 문을 여는데 성공했고 그 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낡은 피아노가 홀로 자리 잡고 있었고 희미한 달빛이 피아노 건반을 비추고 있었다.
피아노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소녀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고 어딘지 모를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갑작스럽게 피아노 건반에서 소름 끼치는 음이 울려 퍼졌다. 방금 전까지도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피아노였다. 학생들은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 방에는 그들 외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지며 돌아가라 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겁에 질린 한 친구가 방을 나가려 했지만 문은 움직이지 않았다. 문은 잠긴 것처럼 꽉 닫혀 있었고 아무리 당겨도 열리지 않았다. 공포에 휩싸인 학생들은 휴대폰으로 구조를 요청하려 했지만 신호는 완전히 끊겨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침착하려 노력했고 다시 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크고 오래된 장롱을 열어보았고 그곳에서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저택의 딸이었던 소녀가 하루하루 기록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일기의 마지막 장에는 소녀가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들이 날 부르고 있어. 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지 않게 나를 지켜줄 사람은 어디 있는 걸까? 일기장을 덮자 그들은 소녀의 비극적인 운명을 다시금 느꼈고 그 순간 피아노가 다시 혼자서 연주되기 시작했다. 불안감이 극에 달한 그들은 어떻게든 저택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한 끝에 한 친구가 벽에 꽂힌 못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해 문을 열 수 있었다. 그들은 빠르게 저택을 빠져나와 도망쳤다. 밖으로 나와 저택을 뒤돌아본 순간 2층 창문에서 소녀의 모습이 어스름한 그림자처럼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슬픈 듯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학생들은 영혼이 아직도 저택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했다. 그 사건 이후로 학생들은 저택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정말로 그곳에 무엇인가 있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기억 속에서 저택의 경험은 하나의 공포스러운 악몽처럼 도드라져 갔다. 이후 그 저택은 세월의 흐름 속에 완전히 무너졌고 다시는 그곳을 찾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마을의 전설은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살아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저택 근처에서는 여전히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리고 그 소리는 같은 문구를 속삭여온다. 돌아가라, 돌아가라.